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절반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속마음이 자막처럼 눈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32살의 수연은 광고 대행사의 대리로 일하며 친절한 수연 씨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매일 조금씩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출근이란 곧 무대 위로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굴함은 센스로, 인내는 성실함으로 포장되었죠. 사무실의 공기는 커피 찌든 냄새와 웅웅거리는 서버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신경질적인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 대리, 미안한데 이것만 좀 더 봐줄 수 있지? 수연 대리가 꼼꼼하잖아. 이번 광고주가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야. 박 팀장이 퇴근을 불과 10분 앞두고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수북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은 파들거리며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팀장님 기획안인데 제가 완벽하게 서포트해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더니 박 팀장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수리 위, 텅 빈 허공에서 투명한 글자들이 검은 잉크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련한 게 시키면 다 하네. 덕분에 난 오늘 새로 생긴 술집에 가야겠다. 이 정도 부려먹었으면 뽕 뽑았지. 수연은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환각이라 믿고 싶었지만 자막은 초점이 맺힐수록 더욱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당황한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자 사무실은 거대한 진심의 전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상냥하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후배의 머리 위엔 이런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저 선배는 옷 센스가 왜 저래? 진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 일만 잘하면 뭐해? 전형적인 아줌마 티가 나는데. 후배는 지금 수연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선배, 오늘 입은 셔츠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선배는 우리 팀의 뮤즈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와 자막,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수연은 심한 멀미와 함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퇴근길 지옥 같은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더 처참한 진실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모차를 끈 여성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며 웃던 청년의 머리 위엔 아, 왜 하필 내 앞에 서서 난리야? 안 비켜주면 노인네들이 꼰대질 하겠지? 재수없어. 라는 독설이, 서로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연인의 머리 위엔 얘랑 헤어지면 다음엔 누구랑 만나지? 슬슬 질리는데 집세 반반 낼 때까지만 참는다. 라는 비릿한 계산이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친절과 배려라는 얇은 막으로 코팅되어 있었지만 그 껍질 바로 아래는 타오르는 증오와 날선 욕망의 늪이었습니다. 수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막은 소리보다 잔인하게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만 빼고 전부 괴물이었어. 수연은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타인의 얼굴은 추악한 진실이 적힌 불량한 도서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스스로를 유배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병가를 냈고 가족의 걱정 담긴 전화조차 차단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오물을 더 이상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방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짧은 쪽지만 남겼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개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자막들을 감상하며 서늘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겠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건 나뿐이야. 수연은 기묘한 우월감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인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연은 비로소 평온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진심이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그 타인을 지워버린 방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요새가 견고해질수록 수연의 가슴 한구석은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고립은 불가능했습니다.
수년째 이 다세대 주택의 우편물을 배달하던 노령의 집배원 김 씨 때문이었습니다. 수연 씨, 등기가 왔는데 이건 꼭 본인이 서명하셔야 해요. 잠깐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며칠째 집안에만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수연은 신경질적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또 어떤 추악한 속마음이 자신을 난도질할지 두려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아주 살짝 열고 집배원의 머리 위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씨의 머리 위에는 짧고 단출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밥은 잘 챙겨 먹나 모르겠네. 혼자 사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어야 할 텐데. 딸내미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수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비난도 욕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이를 향한 담백하고 숭고한 한 조각의 걱정. 수연은 당황하며 등기를 가로채듯 받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연기일 뿐이야. 속으론 귀찮아하고 있겠지. 사람 마음은 다 쓰레기통이니까. 그래야만 해. 수연은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 따뜻한 자막 한 줄이 그녀가 쌓아올린 냉소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나만 깨끗하다는 믿음에 불길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말들을 품고 살았던 건 아닐까? 의문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수연의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배원의 그 따뜻했던 자막은 오히려 수연을 더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내 안엔 저런 오물 같은 생각 따위 없어. 수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자 욕실 안은 금세 뿌연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답답함에 거울을 손으로 쓱 훑어냈습니다. 시야가 확보된 순간 수연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며 읽어대던 그 검고 날카로운 글자들이 거울 속 자신의 이마 위에도 선명하게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저 늙은 집배원,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누굴 걱정해? 동정받는 것조차 기분 더러워. 내가 저런 늙은이보다 못해 보여서 저러나? 박 팀장은 제발 탈모나 와서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다. 후배, 그 녀석은 성형부작용이나 나버려라.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으니까. 다들 망해버려. 글자들은 마치 굶주린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수연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외면하려 했지만 자막은 무자비하게 다음 문장을 띄웠습니다. 사실은 무서워. 나도 저들처럼 괴물이라는 걸 들킬까봐. 그래서 먼저 침을 뱉고 숨어버린 거야. 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인간이니까.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타인들의 추악한 자막은 사실 수연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증오의 필터를 거쳐 해석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요. 타인이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타인을 괴물로 보아야만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수연 자신이 가장 지독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찬양했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기 두려워 귀를 막은 비겁한 도피처였습니다. 거울 속 수연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검은 진심들이 비 내리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추악함을 대면하며 아주 오랫동안 오열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페 점원의 머리 위엔 아, 진상 손님, 빨리 좀 주문하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짜증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머리 위엔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빤히 봐? 라는 투정이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은 그들을 향해 침을 뱉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입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어색하지만 억지로라도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제 압니다. 사람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며 속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예의라는 틀 안에 가두어두는 이유를요. 그것은 서로가 괴물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괴물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괴물을 마주보게 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비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수연은 카페 점원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원의 머리 위엔 여전히 귀찮음이 떠 있었지만 그는 수연에게 기계적으로나마 환하게 웃으며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그 가짜 미소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가면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자신의 머리 위에 뜬 검은 자막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는 모두 노력하고 있구나. 그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친절한 가짜가 되어주기로 결심하며 자막이 가득한 인파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모든 진실이 밝혀진 세상은 감당하기 힘든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친절이 설령 100% 진심이 아닐지라도 당신을 위해 그 본심을 숨기고 웃어주는 그 노력만큼은 진짜라고 믿어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가면을 쓴 자들로 가득하지만 그 가면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면 아래 숨겨진 그 무거운 진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별빛 기담이었습니다.